첫 차가 6시에서 6시 5분. 그 시간에 오면 6시 반 안에 여기 도착이 되고. 저는 이제 61년도생이니까 평생을 여기서 사는 거죠. 저시력증이라고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라 수술이 안 되거든요. 이제 사람들을 빨리빨리 못 알아봐서 저 싸가지 없다, 인사도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잔글씨를 못 보니까 이제 책을 접하질 못해서 좀 무식하죠. 그게 시골 생활을 하는 거로 정착하는데 한 이유이기도 했죠. 보통 한 8시간 이상 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걸 깨끗이 씻어서 이제 믹서기죠. 그 기계로 갈아서 그걸 다시 그걸 끓여요. 모재기에다 걸러서 걸러진 게 비지가 되고, 그 물에다가 다시 간수를 넣어서 응고시키면 순두부가 되고, 그걸 성형틀에 넣고 이제 굳히면 두부가 되는 거죠. 먼저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215만 평인가 뭐 그 정도. 임금 마을 사람들은 여기가 개발된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네 땅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죠. 이것을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가 되고 계속 점점 더 소수가 되고 있죠. 이 정책은 폐기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여기저기 좀 쫓아다녔죠. 과연 이 위치가 맞는 건가? 과연 용인의 이 국가 산단을 지정을 할 때 어떤 계산을 하고 했는가? 그 규모의 공장을 지려고 하면 전기가 한 10기가와트 이상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양인데 지금도 송전탑이 많은데 그 송전탑으로는 도저히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저기 많은 마을에 피해를 줘가면서 또 송전탑이 거미줄처럼 늘어나야 되는, 일부 전기는 LNG 발전소를 줘서 이거로 충당하겠다. 그러면 과연 반도체 회사를 여기 와서 운영할 회사가 저 전기로 만드는 것을 이후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감당해낼까. 공정 하나하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열, 광, 플라즈마, 고열로 가열을 해가지고 그런 반도체 기본 소자를 만듭니다. 이 과정이 수백 도에서 1000도가량이 되기 때문에 노광 설비를 통해서 EUV 설비를 통해서 하는데요. 정말 응축된 에너지를 쓰는 과정으로 반도체 공장 하나가 쓰는 전기 자체가 제주도의 한 3분의 1을 쓴다라고.
삼성이 쓰는 전기는 지난 5년 동안 51% 증가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기업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8%를 넘어선다. 이 첨단 팹 같은 경우에는 그 EUV 장비가 워낙 전기를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반도체 산업이 그 첨단화 될수록 점점 더 그 전력 집약적인 그런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 공장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은 전기가 부족하다. 기업과 연구자들은 전기가 없어 발을 구른다. 데이터 센터와 전기 수요가 수도권에 몰리자 대용량 전기 사용의 신규 허용을 사실상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GPU를 놓을 공간을 마련했다 치더라도 전기가 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AI 연구도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확충도 전기가 부족해서 어려운 현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용인에 두 개의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그 시스템 반도체 또는 파운드리에서는 성과를 못 내고 있고 그게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잘 안착을 하게 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좀 재평가 가능성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전기다. 그걸 어떤 기준을 잡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얘기하는 게 10에서 13기가와트 정도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도권에 갖고 있는 전체 발전 설비가 27기가와트인데 두 기업이 지금 수도권에 건설하겠다는 이제 반도체 설비가 현재 수도권에 있는 발전 설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쓰겠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건설 중인 SK하이닉스 단지는 어떤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웠을까? 우선 크게 두 갈래로 송전을 받는다. 북쪽 전기는 원주, 남쪽 전기는 안성의 변전소를 통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단지 안에 1기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소를 추가로 지으려 한다. 그러면 필요한 전기와 열이 확보된다. 문제는 삼성이다. 용인 주변에 남는 전기는 하이닉스 산단 배정으로 모두 소진했다. 남는 전기가 더는 없기에 더 끌어오려면 새 송전선을 놓아야 한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곳을 보면 알 수 있다. 강원도의 발전소들과 이 동서울 변전소를 잇는 초고압 송전망 증설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렸다. 주민들이 유해 시설로 보기 때문이다. 1.4km 반경 안에 19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40개의 어린이집이 있고요. 1만 명의 미성년자가 살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규모의 변전소가 주거지역 인접에 없었고, 안전은 전자파 등 인체 유해성은 극히 낮고 사업 지체로 인한 국가적 손해가 크다며 설득한다. 한 51개소 지점을 추정을 좀 했습니다. 0.04에서 0.81 정도 국내 기준인 83.3 마이크로 테슬라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결정 과정 자체를 불신한다. 2008년도에 신한울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공급하려던 계획이 최초의 계획이거든요. 그걸 2010년도에 북경기 동두천에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계획이 취소가 됩니다. 북경기는 없고요.
2014년도쯤에 이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남부 쪽에 굉장히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신경기를 여주, 이천, 광주, 양평에 산속에 이거를 짓겠다. 이게 주민 수용성이 당연히 없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고, 그 당시에 신경기가 무산되면 용인 반도체 산업이 무산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게 한 5년을 건너뛴 다음에 저희가 이사를 온 이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한 거였죠.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북경기도 그렇고 신경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주민 반발을 설득할 논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남는 땅이 있다는 논리로 여기로 오게 된 거였고,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괜찮은지, 다른 아이들보다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걸 걱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충분히 주거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런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의 밀도가 높으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지만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망 건설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왜 이게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냐라고 하면 이건 님비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되게 많기도 하고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비라고 비판을 하는데 막상 우리 집 옆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인 거죠. 어느 누구도 전력 설비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본질. 사업자는 정부한테 미루고 정부는 한전한테 미루고 한전은 결국은 주민들 원망하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먼저 국가산업단지 발표부터 해놓고 전력을 공급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대책을 세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없습니다. 삼성은 당장은 LNG 발전소 6기를 지으려 한다. 첫 공장 완공 시점인 2030년부터 전기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이닉스와 합쳐 가스 발전소만 4기가와트. 원전 3개 규모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 인구 100만 도시 용인은 경기도 최대의 화석연료 발전 지역이 된다. 삼성도 정확하게는 처음에 정부한테 신청을 했어요. 전기를 달라, 몇 년까지는. 정부 답이 주기가 어렵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삼성이 한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발전소 우리 공장 안에 지어가지고 자가 발전할게요. 자가 발전을 해서라도 이거 돌파하겠다라는 상황인 거고요. 많은 시민들이 기후 걱정을 당연히 많이 하고 계세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어야 또 우리나라가 결국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수출 비율이 높고 또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과 기후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석유화학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그린피스 입사한 지 이제 6년 됐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휴직 중에 이제 이직을 결심을 했었는데요. 아이가 좀 좋은 세상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삼성전자는 LNG 발전소 6기를 지금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산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국가 산단의 그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도 나와 있는 수치고요. 2050년 탄소 중립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설 기업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위험이 크다. LNG 발전소를 추가로 더 건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최대한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LNG 발전을 이제 퇴출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growth that is significant and sustained is a very modern phenomenon. 불과 25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에게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건 없었다. And what happens in the 1780s in Britain is that you have this extraordinary moment of innovation, of new ideas about the world, of technological progress. The spinning jenny, the roller spinner, the power loom. 성장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가능했다. Growth comes from new ideas, innovation, technological progress. 성장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졌지만 Those societies that grow more have populations that live longer, healthier lives. They have higher living standards. They can fund a better education system. 성장을 위해 태운 화석 연료는 탄소 배출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를 불러왔다. But it's also associated with many of the greatest challenges that we face as well today. Most famously, it'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that we are growing our way towards an ecological catastrophe. And so, we face a dilemma. 이제 성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That the era of coal is ending. The science is clear that coal power is the single biggest source of global emissions. 지난해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영국. 40%에 달하던 석탄 발전 비율은 불과 10여 년 만에 0%가 됐다. Of course, we cannot apply what the UK did to every market in the world because every market is different. But the UK shows that it can be done in a quick amount of time. And at the same time, you can also build out your renewables to support the loss of coal in the power mix. 영국 전체 에너지 흐름을 통제하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 운영기관. 대형 전광판에는 전력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데 우선 주변국과 연결된 전력망이 눈에 띈다. 전력이 부족하면 노르웨이나 덴마크, 프랑스 등 이웃 국가의 전기를 사오고 남을 때는 수출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풍력 발전이다. 가장 많은 전기를 재생에너지인 바람으로 생산한다. 남부 스코틀랜드 지역은 100% 무탄소 전원이다. 2030, where in theory there could be no fossil fuel generation on the system, that we'll have the right plans in place in the right direction so we know and feel confident that we can operate the system. 영국은 이 에너지 전환을 성장 기회로 본다. When it comes to our economy, because we want the jobs, the skills, the manufacturing of the future to also be in this country and driving forward to clean power. 성공적 에너지 전환 사례지만 수출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영국과 우리 처지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때 살펴야 할 나라가 네덜란드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등 첨단 수출 제조업이 강한 네덜란드는 유럽에선 드물게 전력 소비량이 느는 나라다. 자연히 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이었는데 한 법정 소송으로 모든 게 바뀌었다.
수도 암스테르담 북부. 폐쇄된 석탄 발전소. You can see it's already being decommissioned, and actually the whole area is being redeveloped into a renewable energy area with solar panels and with wind. 2013년 미흡한 기후 대응이 시민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환경단체 우르헨다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년 뒤 정부 패소가 확정됐고 바로 그 순간 급속한 에너지 전환이 시작됐다. With regard to the short term, they decided to close some coal-fired power plants and to really invest very big in new windmills. So they adopted a couple of stimulus packages, big spending packages to get more renewable energy. And at the same time, they made a law that there's no more coal-fired power by 2030 in the Netherlands. 강제 폐쇄를 당한 발전 회사들은 국가 상대 소송도 불사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을 급속히 늘리고 국가가 직접 풍력 발전에 투자한 결과 지금은 유럽에서도 에너지 전환이 빠른 국가가 됐다. If you look at per citizen in the Netherlands, we have the most solar panels in the world, and this only happened in a couple of years. So we as courts, we are going to demand of politics that they take the future interests of the future generation into the now. And now, the government, even though we have a very right-wing government, is still investing in climate policy because it's just the future. It makes sense. 결국 중요한 건 전환에 대한 의지와 실행 계획이다. Every country has its own challenges, its own unique circumstances. The key message that comes up again and again is the importance of setting a phase-out date and setting a national plan for enabling the delivery of a transition which is much faster than people might have thought was possible. 저는 윤중중학교 1학년이자 생태득지연구소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지아입니다. 제가 10살이었던 2022년부터 악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했고 2024년에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다잉 메시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누워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죽는다. 8월쯤에 해가지고 너무 더웠는데 뜨겁기도 했는데 우리가 뭐 바꿔야 될 게 많다. 약간 이런 책임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대응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2030년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부담을 미래로 미루고 있는 방식이어서 결국 우리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라는 헌법 불합치, 즉 위헌 판단을 내린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2019년에 네덜란드, 2021년에 독일,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건 올해 운영을 시작한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홈페이지인데요. 5조 정도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국내 최초 환경 친화적 명품 발전소, 화력발전소와 환경 친화적이라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더 간절히 원하는 건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당장 실천되는 정책과 변화입니다. 우리에게도 재생에너지는 있다. 5년 전만 해도 새우 양식장이 있던 땅이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었다. 2021년 첫 탑으로
96메가와트를 시작한 이후에 2년 후인 2023년 1월에 2차 사업인 192메가와트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약 10만 가구, 약 30만 명 규모의 인구에 대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발전소를 반기지 않던 주민들, 지금은 대체로 환영한다. 마음을 돌린 비결은 이른바 햇빛 연금이다. 가입비 10,000원을 내면 석 달마다 1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받고 청소년은 아동수당도 받는다. 실제로 200억 원이 넘게 지급됐다. 이걸 통으로 조리면 할머니들이요 꼬작꼬작 해놨다가 손주들 오면 줍니다. 한데 우리 상품권을 줍니다. 노인들이 생활이 바꿔져 버렸어요. 노인정에 가보면은 아야 다음에 며칠 날 태양광 나오니까 그때 네가 밥 한번 사마이? 밥 하나 사마이? 너 무거웠나? 이렇게 살아 인심이 바꿔져 버리더라고요. 아프기만 안 하면은 충분히 햇빛 연금 갖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신하는. 초기에 우리의 이익을 왜 주민들한테 돌려주냐 이런 것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주민들과 마찰이 없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신안군에서는 신재생 사업을 하기가 좀 편해졌다고. 지금은 주민들이 사실은 더더욱 빠르게 발전소를 더 확장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바로 앞 바다에는 더 큰 가능성도 있다. 거대한 바람개비다. 블레이드 높이 끝까지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 해수면부터 약 227m가 됩니다. 남산 타워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메가급 풍력 터빈 10개만으로도 국내 최대 규모지만 앞으로 규모를 9배 확장할 계획이다. 수심이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바람 자원도 북서풍으로 균일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무해한 자원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요. 아직은 비싼 발전 단가가 걸림돌이지만 앞서간 나라들을 보면 경험이 쌓이고 규모가 커지면 단가는 내려간다. 무엇보다 해상풍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이 있다. 총 그 사업비의 약 75% 정도를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 선박의 건조 기술이 세계 최대로 가지고 있고 육상에서도 변전소 이런 것들 하부 구조물 또한 우리나라 기술로 해저 케이블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해상 풍력에 이런 국산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 전환 속도는 느리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꼴찌 수준. 왜 그럴까? 귀촌을 했어요. 교직에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학교는 계속해서 폐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더 젊은 친구들은 들어오려고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고령화 되는 거고 이제 점점 더 소멸이 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전주시 하나만 빼고는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진안, 장수, 뭐 임실, 순창 다 마찬가지예요. 13개 중에 12개 지자체를 이게 지금 해당되는 좀 사안이고요. 전라북도에 지금 3개 노선이 신설이 되는데 이게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전라 남북도뿐만 아니라 동해, 저쪽 경상남도 쪽에 온갖 송년선로가 그쪽으로 집중해 가는 거예요. 반도체로 경쟁하고 있는 대만 같은 데도 보면 대만도 국토가 넓지 않은데도 다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일본도 그래요. 또 중국도 우리나라만 유독 경기도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평택에도 엄청나게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 가까운 또 용인에다가 또 한다고 하는 거죠. 전기를 온 전국에서 끌어가고 또 그다음에 물을 또 다 끌어가게 될 거예요. 또 거기는 해마다 20조씩을 25년 걸쳐서 500조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아마 나중에 개나 고양이도 돈을 물고 다닐 거예요. 예. 그럼 지방은 뭐냐고요. 지방은 송전선로나 지나가고 전기나 대주고 이러면서 그런 거의 뭐 식민지 같은 구실을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이 국가 정책이 너무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수도권만을 위한 송전선 건설에 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선 35개를 신규로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송전선을 건설해야 되고요. 냉정하게 보면은 앞으로 점점점 더 주민 동의 받기는 쉽지 않고 그것을 돈으로 처리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대규모 송전선을 증설하는 데는 10년이 아니고 앞으로 15년, 20년 잡아야 된다. 현재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허가는 송배전망이 없어서 2031년까지 중단된 상태다. 지방은 재생에너지를 생산만 하고 수도권은 소비만 하는 구조가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다. 우리가 그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은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더 이상 수도권에 소비가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거기 들어갑니다. 무주양수 발전소는 95년에 준공을 해서 현재 30년간 청정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조수지와 하부조수지의 낙차가 약 600m에 이르는 상당히 고조가 심한 발전소입니다. 끌 양자의 물 숫자, 물을 끌어올려서 상부저수지에다가 물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밑으로 물을 내려서 발전을 하는 전라북도의 가정용 전력의 약 25% 정도의 전력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맞아 양수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기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생산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소비가 일어나야 돼요. 정확하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전기를 마음대로 쓰잖아요. 우리가 TV 켜고 끄는 거를 뭐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생산 쪽에서 그걸 지금까지 맞춰왔거든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이제 들어오면서 얘들은 생산을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 간헐성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도 마음대로 하고 생산도 마음대로 하니까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균형을 메꿔줄 수 있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고요. 전기가 남을 때 그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가지고 펌핑을 해서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첨두 부하, 즉 이제 부하가 피크를 칠 때 그 물을 떨어뜨립니다. 이걸 위치 에너지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또 필요할 때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그 양수 발전이라는 하나의 에너지 저장 장치 형태만으로는 메꾸기가 어렵거든요. 더 빠르게 충전 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좀 필요해졌고요. 배터리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딱 맞는 거죠. BESS라는 게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거든요. 특히 포화 상태에 이른 호남 지역 송전망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호남 지역에 나는 이미 가득 선로가 찼어.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가 새로 하고 싶어도 접속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도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조금 그 송전선이 여유가 있을 때 보내는 그런 형태가 가능해지는 거고, 그 대안이 바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특히 배스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익숙하던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은 이미 분산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발전기 한 300개, 400개 정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스케줄링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30년 중반이 되면 재생에너지, 전기차, ESS의 모든 가짓수를 다 합하면 1000만 개 정도 될 거라고. 이 무수한 점의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막대한 돈과 함께 첨단 정보통신 기술까지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CT 기술은 발전했지만 이 송전망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 전력 시스템에는 ICT 기술이 거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력망을 중앙 집중식에서 지역 분산형으로 바꾸는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수도권 집중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지역 위기도 해결하고 논의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발전을 원전으로 하느냐 이 재생에너지로 하느냐 그 논의에 너무 많은 저는 에너지를 좀 소모한 면이 있다. 정치적 논쟁에 매몰되고 비용 부담을 걱정하다 새로운 전력망 준비도 늦어버렸다. 근본적으로 기술 엔지니어링에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기술로 안 되는 건 없어요. 다만 비쌀 뿐이죠. 그렇게 가겠다고 선언한 국가들은 우리나라랑 뭐가 다르냐라면 비싼 걸 정부가 정책을 통해 싸게 만들겠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 라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거는 지금 안 돼. 라는 그 스냅샷만 보는 것이죠. 타이완은 우리와 닮았다. 반도체가 주력이라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급증하는데 땅덩이가 좁아 재생에너지 여건도 나쁘다. 우리처럼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정부의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의지다. 재생 비율이 최근 우리를 추월했다. 那台湾在2016年开始的能源转型，我想更是很清楚的看到，也就是国家意志跟国家力量来主导了这个能源转型力量。经济部门会跟交通部门还有经济部门会跟农业部门，我们有很多相关的会议来解决这边相关的争议。 국가대표 반도체 회사 TSMC도 앞장섰다. 5년 전 덴마크의 풍력 회사와 해상 풍력 발전소 전기를 직접 사는 계약을 했다. 단 하나만으로도 우리 해상 풍력 전체의 3배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We made the agreement with TSMC for an offtake agreement to offtake all that power for a very long period. So we will soon have the first power and the wind farm will be commissioned by the end of the year. 它是一个非常大笔，而且是长达20年的订单的，会让我们的这个离岸风电在台湾可以更快的落地。 눈여겨볼 건 한국 기업의 역할이다. 타이중의 하역부두 100m가 넘는 풍력 타워와 하부 구조물이 눈에 띄는데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 Korean suppliers for our international projects. That is not something new, and we have seen that you have some very strong players that can participate in the green transition. Companies like LS Cables, CS Wind, Hanwha Ocean or Sungdong. They are all some of our suppliers that we have enjoyed a very good collaboration with. 하부 구조물 파트너는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
한때 자본 잠식 상태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지만 바로 이 하부 구조물로 부활의 기회를 잡았다. 직원수가 200명 이하로 감소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상폭력 사업으로 현재는 직원수가 약 3,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향후 3년 내로 연매출 1조 원 달성과 글로벌 해상폭력 하부구조물 시장 점유율 2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망설인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아리백. 제조업이 많은 아시아 지역의 평균으로 봐도 2039년인데요. 우리 기업들은 2043년이 평균입니다. 의지적인 측면에서가 약한 게 아닌가라고. 일례로 삼성은 국내에서 TSMC 같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새롭게 지어진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방법인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이 재생에너지가 증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만이나 TSMC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걸 일단 느끼는 게 아마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 정도의 기업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용인에서 화석 연료에 의존해 에너지 전환 없는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동남아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나 일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나 동경에 있지 않거든. 동경이나 수도에 있지 않아요. 다 외곽 지역에 빠져 있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도 굉장히 외딴 지역에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기업만 탓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가진 고질적인 어떤 모든 사회 문제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쇠퇴하고 지역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일자리가 없고 지역 대학들의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인 거죠.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실 그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이슈긴 합니다. 국가 전력계획의 의지가 집약된 전력수급 기본계획. 여기서 수도권 전력 집중 해소에 대한 고민은 점점 옅어지기만 한다. 처음에는 5개 권역별로 어느 지역이 생산을 많이 했고 어느 지역이 많이 빌려 쓰는지 잉여 전력을 꼼꼼히 표시했다. 이후 융통전력이라는 표현으로 수도권 정보를 간략히 표시하다가 어느 순간 수도권이 빌려 쓰는 전기 표기 자체를 하지 않는다. 최신 문서에서는 아예 수도권 항목 자체가 없다. 수도권 문제를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문제를 제시를 해주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제시해야 된다. 그냥 HVDC 송전선로를 건설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마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요를 국가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있게 분산시키는 것으로만 해결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 모두가 더 강한 의지와 계획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착한 성장이 아니라 나쁜 지연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 아니면 내가 속한 산업, 우리의 국가의 경쟁력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너무나 성공적인 레가시 시스템은 너무 성공적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가 싼 축에 속했고 전기 품질이 좋은 축에 속했고 기업들이 전력 시스템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레거시 시스템을 그런데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세계는 지금 미래가 깨끗한 전기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I think it's hard to overstate how important energy is to the future here. Eventually, chips, network gear that will be made by robots, and we'll make that very efficient, and we'll make that cheaper and cheaper. But an electron is an electron. Eventually, the cost of intelligence, the cost of AI, will converge to the cost of energy, and if it'll be how much you can have, the abundance of it will be limited by the abundance of energy. So, in terms of long-term strategic investments for the U.S. to make, I can't think of anything more important than energy. Ultimately, we can have a fully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it's those three things: solar, wind, stationary battery-backed electric vehicles.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and real calculations. It's not wishful thinking.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전기로 첨단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더 귀 기울여야 한다. We are now able to grow our economies while causing far less damage to the climate than was feared. And the answer is because of technological progress. Political willingness is so important because no matter how much technological progress there is, unless there is willingness among political leaders and business leaders to change, it's not going to happen. 그리고 성장을 위한 계획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 현재는 수도권 밖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송전하는 체계에서 수도권에 대규모 전기를 쓰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계획은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의 성장이 착하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똑똑한 겁니다. 똑똑한 성장을 하려면 그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착하다 나쁘다라는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방향이 뭔지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탄소 중립 산업, 클린 테크에서의 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한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 혹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